상스러운 영화 토크 딴지 영진공. (2014년) 욕먹은 놈이 오래 산다는 속담은 실증적입니다. 갈 사람보다 가지 말아야 할 사람이 먼저 가는 세상. 거꾸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건 비단 웃음뿐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딴지 영진공이 준비한 오늘 이야기는 그냥 잡담입니다. 딴지 영진공을 사랑하는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은 가을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곳곳마다 은행 똥냄새가 지독하게 올라옵니다. 어저께 집에 가는데 차 타다가 그 바로 앞에서 은행 똥을 밟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은행 똥냄새가 아주 독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누군가는 가을에서 향기를 맡고 누군가는 가을에서 똥냄새를 맡고. 네, 그러네요. 관점의 차이겠죠. 네. 자, 원래는 저희가 월요일 날 녹음인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휴일도 반납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리에 모이신 우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에 해비조님이 하와이 학회를 갔어요. 네, 드디어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놀러 가지 않은 게 아닌가. 근데 증거가 없으니 혹시 하와이에 계신 청취자분들 계시면 2m짜리 거인을 좀 찾아주세요. 특히 여자랑 있는 거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영진공에서 보낼 수 있는 온갖 선물들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주민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으니까 주의하시고요. 헷갈릴 수도 있다. 헷갈릴 수 있다. 자, 먼저 오늘 오신 우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딴지 영진공에서 가장 웃기지는 못하지만 웃음소리만큼은 가장 큰 함장님 나오셨습니다. 항상 리액션으로 인사고가 만점을 받는 함장입니다. 다음으로 딴지 영진공에서 가장 잘생기진 않았지만 얼굴만큼은 가장 큰 거의 없다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얼굴만 큰 건 아닙니다. 다 커요. 네. 그래요. 보질 못해서 내가. 키는 작지? 네, 키도 작. 얼굴 키 빼자 그래. 네. 자, 다음으로 딴지 영진공에서 가장 토속적으로 생겼지만 발음만큼은 가장 버터 냄새가 나는 헐랭이 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딴지 영진공에서 단신을 맡고 계시지만 골프만큼은 가장 잘 치시는 버디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들린 버디입니다. 네. 그리고 딴지 영진공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미녀, 절세미녀, 우리 중에 제일 이쁜 축에 속하는 박세롬이 엔지니어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세롬입니다. 네. 야, 인터스텔라의 후폭풍이 아주 셉니다. 네, 그래요. 전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아들놈 데리고 같이 보고 왔는데 재밌게 봤어요. 우리 아들이 한 45분쯤 됐을 때 아빠 피곤하면 자도 돼? 이러더니 결국엔 자지 않고 끝까지 다 봤습니다. 아이맥스로 보셨나요? 아니요. 일반으로. 일반으로. 제가 보니까 좀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은 전작들에 비해서 조금씩 모자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신성은 메멘토보다는 좀 모자랐던 것 같고 극적 긴장감은 다크나이트보다 좀 약했던 것 같고 구성은 인셉션보다 뭐 이렇게 치밀하다고 볼 수 없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이들 새 작품보다 좀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결과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인소셉션이 아니라 일단 인셉션이고요. 인셉션이네요. 날카로운. 네. 그것만 머리에 박혔네. 네. 저도 어제 좀 급하게 보느라고 아이맥스 포기하고 일반관에서 봤는데 전 좀 짓눌렸어요. 영화가 너무 거대해서. 얼굴이? 네? 그러니까 앞에 45분 정도는 조금 약간 루즈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안 졸고 밤 12시 40분까지 봤을 정도니까 뭐 영화적인 완성도는 높다고. 근데 지금 봉봉이가 몇 살이죠? 6학년이에요. 6학년이요. 그럼 볼만해요. 볼만하겠네요. 아니 6학년이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머피랑 보는 거지 뭐. 머피랑 비슷하네. 자, 요 얘기는 뭐 앞으로 또 계속 할 거니까 잠시 시간 뒤로 미루고 일단 지난주 똥부터 치우고 가죠. 김덕수님 미드 추천을 해주셨어요. 트루 디텍티브, 더 와이어, 셜록, 루터 한니발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여자분이면은 화이트 칼라나 멘탈리스트가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나왔네요. 멘탈리스트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 취향 아닌가요?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눈웃음에 이렇게 싹 가요. 뭐 그럴 수 있네요. 화이트 칼라 주인공인가 멘탈리스트 주인공인가 둘 중에 한 명이 게이인데. 화이트 칼라 주인공 게이예요. 그래요. 둘 다 게이일 수도 있어. 네. 그렇죠.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어. 뭐가 중요해요? 저는 그냥 게이가 늘어나는 게 기뻐서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자, 상큐님, 게스트는 2달에 한 번만 넣어달라고. 저희 죄송합니다. 네.
저희 생각은 그래요. 죽을래 살래를 보고 다크나이트를 보면 감동이 2만 배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다크나이트군요. 아니요, 죽을래 아니지, 살래. 죽을래 살래지. 인간들이. 예.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저희가 넣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파오 공사님은 거의 없다를 호스트로 넣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네. 그러면 뭐 거장이나 걸작 시리즈를 이제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어쨌든 뭐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쿨쿨님 죽을래 살래를 토렌트 돌려가지고 받으셨네요. 재생 버튼은 안 눌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죽을래 살래도 웬만하면 피하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아니 돌려 받으시는 건 이해하는데 이거 시딩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민폐죠. 굉장한 민폐입니다. 그리고 딴지고스트님의 글도 감사하고요. 오브 더 레인보우 링크도 감사합니다. 신문머리 외국인님의 죽을래 살래 링크, 사요일 링크도 감사해요. 같이 죽자는 거죠. 근데 은근히 보신 분들이 많아요. 보면. 게다가 정말 유튜브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그거랑 데일리 모션 2개. 무섭죠. 저는 곽지정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이 영화 소개한 것도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토렌트 CD가 막 날라다니는 것도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베고파님은 필생즉생, 필사즉사라면서 사요일 감상문을 남겨주셨네요. 더불어서 성을 2개 쓰는 경우에 예도 설명을 해줬어요. 스페인어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성을 그냥 같이 쓴다네요. 나 듣고 나서 뭔가 되게 이상하다 했는데 필생즉생, 필사즉사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지. 반대지. 필사즉생이지. 필사즉생. 아니 그분이 직접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필생즉생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 맞네. 죽고자 하면 죽는다고? 요즘은 그게 살고자. 맞죠. 그렇지. 요즘은 살고자 하면 사니까. 그건 그래. 정말 제대로 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시네. 자, 공황장애님, 미스터 디케이님과 동일 랩하라고 수줍은 고백을 하셨어요. 예쁜 사랑 뭐 하시고요. 네. 죽을래 살래를 시사회로 봤다고. 뭐 하는 분이에요, 이분? 이분 조만간 저희가 한번 모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뭐 실제로 들어봐야죠. 그렇죠. 시사회에서. 이건 뭐. 네. 자, 붉은 수염님은 전국 누적 관객 25명에 빛나는 영화 창공으로를 업다님이 꼭 봐주셨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야, 이 25명이면 몇 %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25명? 우리 영진공 청취자분들은 잔인해요. 그러니까요. 끝장을 보자는 거죠. 미노루님. 소프란도 명작 열선. 감사합니다. 이야. 또 좋아하는 스즈무라이리가 1위야. 주옥 같은 작품들과 분봉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김태용이가 안 보이는데 얘 책상을 가봐도 민호루님이 그 DVD랑 달력 보내주셨다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꼭 한번 아니야. 빼앗아 놓겠습니다. 하이피델리티에 가 있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너클볼러님 훔쳐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스즈무라 아이리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분의 글에 많은 분들이 또 스크랩을 해놓고 좋은 뭐 현상이죠. 자, 골딘님의 한국 공포영화 명작선도 감사합니다. 여고괴담2, 거미숲, 남극일기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저랑 취향이 비슷해요. 저도 다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한 건지 아니면 편집해서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미숲 미술감독인 유주호가 제 친구입니다. 이걸로 대종상 먹고 스텝 초옥에 선발한다고 수상소감 남기고 나서 영화파를 떠났어요. 돈 못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네, 요즘 뭐 하는지 연락이 안 되네요. 주호야 전화 좀 해라. 자, 아가씨님은 이번 주 헐랭이님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나 아니에요. 그분 얘기하신 거, 그분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하신 분이죠? 라고. 신기가 있으신가? 버디님 나오실 거 어떻게 아신 거지? 강력한 안다리를 걸어주셨어요. 버디님이 이거 보고 나오신 거 아닐까요? 그래요. 인생이 무상합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나왔네요. 자, 미스터 디케이님의 인터스텔라 후기도 감사합니다. 순식간에 큰 산이 통째로 내 몸을 덮어 가루로 만드는 듯한 경외감을 느끼셨다는데, 요거 업다님은 얼굴로 뭐가 짓눌렸고, 그래요. 덩치 큰 분들은 좀 이런 느낌을 받나봐요. 이런 게 공포죠. 네. 그러니까 미스터 디케이님이랑 같은 경험을 공유한 게 공포라는 건가요? 아니요. 인터스텔라 영화 장르가 공포라는 건가요? 아니, 이 영화에 짓눌린 게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맞아요. 공포일 수도 있어요. 자, 샤인제이드님도 인터스텔라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몇몇 단점도 언급하시면서 앤 해서웨이가 늙어 보여서 안타까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 저는 차라리 옛날에 너무 인형 같았고 지금 인간적에서 난 더 좋던데. 지금도 인형 같아. 그래도 이제 좀 사람 같은 느낌. 너무 인형이라고 써. 네, 넘어갑시다. 네. 너무 인형. 자, 까미오 랑그레이님은 넥스트 콘서트 날짜가 바뀌어서 딴지 영진공 묻지마 영화제와 같은 날이라고 고민하셨는데요. 넥스트 콘서트예요? 네.
와. 근데 노래 아셔야 뭐하지? 될 게 묻지마 영화제에서는 박세롬이 엔지니어를 볼 수 있다. 흔치 아, 않게. 그래도 넥스트 보러 가야지. 아니 정말 박세롬이 엔지니어가 그날 나와야 돼? 당연하죠. 어떻게 나오실 토요일인데? 건지. 나오실 박세롬이 건지. 생각이 없는데 엔지니어가 왜? 나오면 500명 오고 그렇지. 안 나오면 40명아. 에이 40명 무리야. 25명? 아니다, 26명. 그래, 한 명 아까 더 그 합시다. 창공으로만큼 오겠네. 자, 신샘님, 주와 인마에 빠지셨어요. 죽을래 살래를 보셨답니다. 지역문을 여셨습니다. 자, 네, 약 드세요, 약. 예. 네. 휴직맨님, 나를 찾아줘 인터스텔라 후기도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에게나 찬란한까지 보시면 올해의 영화 3편 다 보시는 겁니다. 자, 가끔 듣는다님 역시 인터스텔라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비티가 우주여행학의 입문이라면 인터스텔라는 우주여행학의 실증과 사례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예, 정리가 좋아요. 자, 임어병님. 업다님을 위한 유튜브 링크 주셨네요. 네. 근데 그거 왜 정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정화는 했습니다. 네. 네. 자, 맥주왕님은 죽을래 살래와 같은 허무주의를 다룬 작품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 링크와 함께 간략한 설명해 주셨는데 난 이런 영화를 왜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마터스한테 미안하고요. 나름 의미가 있는 영화인데. 예, 그래요. 예. 뭐 잔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터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네. 싫어요. 자, 융어추곰님 인터스텔라 보고 흥분된 상태로 감상평을 남겨주셨어요. 만족도가 매우 높은 작품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괜찮다 소독했다님도 인터스텔라 IMAX 감상평 남겨주셨는데 아유, IMAX. 껄림 만세 삼창으로 기술 넣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똥밍님의 다이빙벨 감상평도 감사합니다. 영화 다이빙벨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한번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생귤아빠님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본 업다 호스트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잘 봤습니다. 업다도 사람이고 업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유인인데 이런 건 사람 알지 못된다. 하지만 글에 오류가 있네요. 업다를 사람 취급했어요. 사람이 아닌데. 예, 그런 건 뭐 잘못하셨고요. 네, 자, 시간 없으니까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민솔님, 성서의 세계로 마감된 인터스텔라가 좀 뻥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수 있네요. 네. 인본주의라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후아님은 인터스텔라 다루지 말라달라고 하셨어요. 영진공 까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서 오늘 인터스텔라는 없다가 다룹니다. 모든 걸 받아줘. 네. 저 이제 뭐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요. 저 그리고 칭찬 듣는데 너무 지겨워졌어요. 그래요? 이제 욕도 좀 듣고 싶고 욕 많이 해주시고 미쳤구나. 넘어가시죠. 새끼. 넘어갑시다. 자, 그 밖에도 팟빵에 글을 남겨주신 악플, 안티뉴라이트, 비피지, 고이명박, 살아있네, 우주깡패, 안티뉴라이트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분들 중에 무비스트가 후원한 인터파크 프리미엄 건을 받으시는 분은 기술 넣어주신 괜찮다 소독했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 안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안 달라고 한다며.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엠푸드가 후원하는 꽃시 작곡은 우리에게 소프란도 10선을 정리해주신 미노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꽃시 작곡으로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부족해진 단백질은 꽃시 작곡을 한번 채워주세요. 그리고 저 1일 1달 네, 몸에 단백질 부족하면 안 돼요. 네. 자, 물 없이 살 수는 없죠. 사랑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너츠커피와 꽃시 작곡은 딴지 영진공의 물과 사랑입니다. 딴지 영진공은 너츠커피, 꽃시 작곡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너치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잡곡.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즐겨 먹기는 쉽지 않으시죠? 게다가 흰쌀밥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거친 잡곡을 먹이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딴지마켓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몸에 좋은 잡곡을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꽃씨 잡곡입니다. 왜 꽃씨 잡곡이냐고요? 꽃씨 잡곡을 쌀에 섞어 밥을 지으면 정말 꽃밭처럼 알록달록 예쁜 잡곡밥이 만들어지거든요. 빨간 홍국살, 노란 찰기장, 초록 클로렐라 찹쌀, 거기에 현미와 찰보리까지. 몸에 좋은 잡곡, 이제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꽃씨 잡곡,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발가벗겨 디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전당포 시간입니다. 헐랭이님 오늘 또 의식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예, 5개의 영화와 5개의 노래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텐데. 예,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영진공의 모임에 개입을 하려다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좌천당하셨죠? 그렇죠. 아니 뭐 당파 싸움에서 지셨나요? 네. 바로 들어가죠. 네. 그 날씨가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좋죠. 가을 날씨인데 그런데 그 좋은 날씨만큼 시절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 굉장히 힘든 시절이고 실제로 그냥 뭐 몸이 피곤하다, 주머니에 돈이 조금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치관이 부정당하는 그리고 삶의 기반 자체가 막 허물어져가는 그런 굉장히 붕괴되고 자괴감만 쌓여가는 그런 나날인데요. 근데 뭐 이런 때에 그러한 그 큰 거시적인 쪽에서의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는 사실상 개개인이 찾기가 힘들잖아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규모는 넘어선 것 같고. 자, 이제 우리라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위로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 자신감, 그 다음에 그걸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보통 제대로 된 공동체라면 이게 그냥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주변에서 예, 편안하게. 근데 요즘 세상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드리면 뭐 기분 나빠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없다고 봐요. 그죠? 그럼 뭐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찾아야죠 뭐. 우리끼리라도 억지로 한번 찾아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찾아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잡담하면서 나도 한번 돌아보고 세상도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조금 며칠이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잭 블랙 하려고 그랬죠. 네. 그랬죠. 그러다가 크리스토퍼 놀란 하려고 그랬었죠. 네.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현재 제일 필요한 건 잭 블랙. 그쵸. 결국 나잖아요. 네. 내가 견딜 수 있는 유머나 내가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찾는 거잖아요. 위로. 네, 그러기 위해서 그냥 잡담을 통해서 한번 충전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잡담 시작해보죠. 뭐 상 차려놓으니까 잡담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일단 잡담 시작할 때는 정말 쓸데없는 개그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아는 게 그거니까 노래부터 들고 나갈게요. 스틱스라고 아세요? 네. 미국에서 7, 80년도에 거의 슈퍼그룹이었는데 원래는 이게 그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강이에요. 요단강이군요. 아, 요단강도 아니고 하여튼 깊이 가지 맙시다. 잡담이니까. 4대 강인가? 네. 오! 진짜다. 그럴 수도 그러네. 네. STYX. 딱 4개네. 그러네. 그러네. 자, 이 그룹이 7, 80년도에 엄청나게 히트 쳤는데 그 대표작이 Come Sail Away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거 지금 혹시 가능하시면 유튜브를 열어보시든지 해서 한번 틀어보세요. 일단 인트로가 굉장히 청아해요. 건반으로 나가는데 쭉 흘러나가면서 아무도 항해하지 않은 바다로 쭉 훑어나가는 그 사나이의 기계라든가 그 뭐 있잖아요.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청명한 햇살 그게 쭉 표현이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락 리듬을 타면서 기타로 쫙 전개가 되죠. 그런데 이 곡 중에 그 하늘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른다고 해요. 막 부르고 있고 막 그 오라고 막 손짓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천사야. Come sail away, come sail away.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러고 막 불러요. 그래서 이 친구가 쭉 쫓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곡이 끝날 때쯤 되니까 그 천사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뭐 자기가 상상한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구체적으로 실체가 나타나요. 알고 봤더니 외계인이야. 네. 그 외계인을 쫓아서 얘가 그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뒤에 가서 완전 뻥 찌는 거지. 그러게. 그러게요. 뭐 푸르른 하늘, 저 푸르른 바다, 저걸 헤쳐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보자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외계인한테 납치당해서 가는 거잖아요.
인터스텔라 전신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실제로 사우스 파크 있잖아요. 그 에릭 카트, 거기 에릭 카트맨. 걔가 그 외계인한테 끌려가는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 노래를 애절하게 불러요. 관장 실험. 관장 당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노래가 정말 이거 처음에 깔끔하고 그 깨끗한 톤으로 쭉 가다가 결론은 외계인이에요. 결론은 관장 실험. 그러네. 자,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유혹하는 외계인을 쫓아가지 마라. 그럼 아니 쫓아갈 수는 있지. 공짜로 관장은 좋은 거 아닌가? 아, 그건 대장 내시경. 아, 그래요. 자,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얻은 교훈이 뭐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겉에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겉멋든 이 리듬이나 배치 이런 거 사람의 실제에 행한 일들 앞으로 할 수 있는 성품들 따지지 말고 그냥 새치어에 휘둘려서 막 뽑지 마라 사람.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 라는 교훈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아니, 나올 수도 있죠. 천사인 줄 알았는데 외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외계인은 말미에 가서 연결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적절한 자기 그렇지. 뭔가 그 절대적인 권위. 이 사람이면 뭐 먹어줄 것 같은 그런 거 내세워봐야 되잖아요. 찰리 채플린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죠. 그렇죠. 이게 뭐 여자분하고 얘기하다가 할 말 없으면 연예인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 모던 타임즈들 보셨어요? 아, 예, 봤죠. 봤죠. 그 언제적 영화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근 1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1930년대? 1936년. 80년 됐네, 80년. 그러니까 80년이 돼가는 영화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송기정 씨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때예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언제 개봉이 됐냐면 국내에서 정식으로 극장에서 개봉된 게 1989년.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피카소 극장에서 찰리 채플린 연작 시리즈 하면서 같이 나왔던 거 아닌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수입이 안 됐던 이유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찰리 채플린이 공산당이다. 좌익이다. 좌빨이다. 네, 그래가지고 막다가 88 올림픽을 타고 넘어온 그 사회의 개방 분위기 그거에 편승을 하는 듯 하면서 개봉이 됐죠. 그리고 그때 저도 실제로는 그 뭐 어둠의 경로로도 그때는 접하기가 힘든 때였으니까 그렇죠. 개봉해서 봤는데 어우 진짜 충격이죠. 네,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이렇게 가슴 아픈 영화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참 첫 경험을 했고 이런 식으로 아픔을 승화시키면서 웃음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재주가 세상에는 존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죠. 정말 주성치가 있기 전엔 채플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그 노바리님 같은 경우는 버스트 키튼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안 계시니까 찰리 채플린이 짱이라고 그리고 그 결론 내리고 넘어가려 그러는데요. 다행인 건 바리님이 방송을 잘 안 들으세요. 바리님이 계시면 여기 2시간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작품을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8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렇죠. 영화에서 보여지는 그 풍경, 그 풍자 이거 지금 적용해도 그냥 그대로 정말 그 우리 가슴 저리면서 또 그 한켠에서는 웃음 질 수 있는 그런 현재성들이 그대로 보여되어지고 있는 영화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는 이제 찰리 채플린이 그 노동자 톱니바퀴 역할을 하잖아요. 톱니바퀴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빨려 들어가고 그 전에 그 단순 작업을 하면서 볼트 2개를 이렇게 스패너로 조이는 정말로 표현 그대로 미쳐버리죠. 그 미쳐버렸는데 그 미쳐버린 그 마저도 써먹으려고 회사 사장은 첨단 기술을 또 도입을 하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일 시키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 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새 나온 영화 뭐죠? 카트? 네. 카트라든가.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고 또 하나의 뭐였죠? 그게 또 하나의 가족이 그 삼성 약속으로 됐죠. 삼성 측에서 그게 저기 딴지 걸어가지고. 근데 그런 영화하고 이 영화하고 좀 불행한 얘기지만 차이가 없어요. 그 현실 자체가.
그리고 요새 많이 맞닥뜨리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들 쉽게 삶을 포기하시잖아요.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근데 요 영화 엔딩에 그 여주인공 이름이 개민이거든요. 개민이 그래요. 유명한 대사인데 What's the use of trying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서 뭐 할래요? 라고 거의 삶을 포기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찰리가 바로 받아치죠. 힘내. 이겨낼 거야. 죽는다는 소리는 하지 마. 라고 바로 개민을 위로해서 길을 걸어 나가죠. 그때 노래가 아니라 음악이죠. 거기에서는 스마일이라고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고 그래서 가사를 붙여서 애창을 했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이클 잭슨 장례식 때도 이 노래를 불렀어요. 사실 요즘 왜 미생에 대해서 되게 찬사들이 많은데 제가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불편했던 거는 결국에는 거기에 나와서 영웅시대는 뭐 오과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뭐 일 열심히 하는 뭐 대리 뭐 치열하게 뭐 싸우고 나오는 부장 뭐 전무 이런 애들이 다 가족을 버려요. 가족에 충실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고 가족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회사에 묶여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일견 영웅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개인이 없다라는 점이 그렇죠. 가장 불편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찰리 채플린이 벌써 80년 전에 한 얘기를 우리는 미생에서 못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아쉬워. 그 말씀 나와서 말씀인데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많은 신뢰를 받는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아 항상.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텔레토비도 M&B가 없잖아요. 네. 뽀로로도 M&B가 없고. 없지. 요새는 그런 가족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개인이 그냥 개인으로서 기능하는 부분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 로보카폴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아까 영웅화 했다고는 전혀 저는 안 보이고요. 드라마는 못 봤는데 뭐 이제 그 카툰은 봤고요. 가족을 버리고 또는 가족한테 버림받은 그 아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죠. 서로 이제 괴리가 된 가족과 괴리가 된 아빠가 있어서 나머지 가족이 그나마 건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런 식으로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그 나머지 가족 뭐 아들, 딸, 엄마가 있으면 그 셋이라도 먹고 산다는 거지. 근데 아빠가 가족한테 돌아오면 10년 안에 쫑나서 가족은 냈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말했던 뽀로로나 뭐 텔레토비도 누군가 아빠가 그 텔레비에 나올 수 없을 만큼 바쁜 아빠가 계속 먹을 거나 집이나 옷이나 이런 걸 주는 거라고 난 봐. 누군가 그 동산에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그렇죠. 그 딱 부동산에 임대료 상당히 뭐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부지가 어딘가 되게 비쌀 텐데. 아니 크롱은 얹혀 사는데. 그렇지. 아니 그분은 아마 좀 현장 노동자이시거나 급여가 좀 작은 분이고 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 그래서 그리고 업다님과 약간 다른 생각이긴 한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는 것보다 나중이 되면 관리자 입장이 돼버리면 집에 처자식이 있는 사람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그치.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 회사에 남아서 어떻게든 안 그만두니까 오히려 저처럼 결혼 안 하고 이러면 쟤는 언제 나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함장님의 특성이고. 그런가요? 그 회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 중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주말에도 항상 회사에 나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거죠. 가장이 희생을 해가지고 이 가족이 건사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가장이 가족에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맞춰서 가야지.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에겐 너무 멀어서 얘기가 그 얘기가 너무 멀어.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다들 보니까 노동자 분들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 애완들이 다 있고. 근데 80년 전에 있었던 그 모던 타임즈에서 보여줬던 미국의 모습이 50년이 흘렀을 때도 그닥 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게 88년에 나온 그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 가수가 있는데 클리블랜드 출신인데 그 트레이시 채프맨. 이분이 데뷔 앨범을 낸 게 1988년이에요. 그런데 데뷔 앨범 내자마자 그거로 신인상 여성 팝보컬상 그리고 현대 포크 앨범상까지 다 받아요. 엄청 멋진 가수죠. 그런데 그래미에서. 이게 그렇죠. 그래미에서. 근데 이분의 이 데뷔 앨범 이거 굉장히 추천드리는 앨범인데 이거 가사를 보시면
이거 아마 한국에서는 그 당시였으면 아마 뭐라 그러죠? 판매 금지? 방금. 네, 뭐 됐었어야 될 노래들이에요. 잡혀가죠. 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잘렸어요. Talking About the Revolution이라고 혁명에 관해서 얘기하자라는 곡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 빼고는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네. 최대 히트곡이를 할 수 있는 패스트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빠른 차. 이게 트래시 채프먼이 누구에 대해서 쓴 거냐면 한 소녀. 아마 취학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에 대해서 아마 쓴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편순이에요. 편순인데 학교를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너무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남친한테 너 차 있지? 그 차 빠르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여기를 떠나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내가 지금 편의점에서 돈을 좀 벌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멀지 않은 곳으로 떠나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사람답게 살아보자. 실제 가사가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서 또 가정 얘기도 나오죠. 우리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그래서 엄마는 그게 싫어서 떠났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돌봐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내가 회사래네요. 네.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게 정말로 공감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상도 줬겠죠. 그리고 이게 1988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88년 올림픽이 열렸었죠. 네. 지금이 2014년이잖아요. 기술은 얼마나 발전했겠어요. 그리고 잘난 사람들, 똑똑하신 분들이 쌓아놓은 인문학적, 과학적 지식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변한 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하기도 한 현실인데요. 왜 미국 영화 보면 왜 그 동네 편순이들 만나서 나 태우고 어디 좀 가라고 하는 장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80년대, 90년대 제가 봤던 미국 영화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장면인 것 같네요. 맞아요. 한국에도 있었죠. 진짜 사나이. 아하. 네, 그 총알을 권혜요가 나와서. 네, 그렇죠. 맞구나. 이상한 춤을 추면서 기억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88년도 그러니까 요 사이 때가 사상적으로 정치 지형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이 있었던 해인데 요때 유럽 쪽에 도라이 한 명이 이제 나타납니다. 덴마크 출신인데 지가 얘기하기로는 11살 때부터 영화를 만들었대요. 근데 웃긴 건 근데 우울증에다가 온갖 공포증은 다 있어. 그중에 제일 큰 게 비행 공포증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깐느에서는 1, 2, 3등 상이라는 상은 다 탔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시작한 그 몇 사람이 시작한 게 있잖아요. 도그마 95라고. 난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뭘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영화사 쪽에서 도그마 95는 꽤나 유명하긴 해요. 이 정도면 아시겠죠? 이 사람이 만든 작품이 유로파, 백치들, 그다음에 킹덤. 도그빌. 그다음에 브레이킹 더 웨이브. 그리고 최근에 좀 화제됐던 적 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리고 다들 좋아하시는 그 ним포매니악. 요즘 페이스북에서 이 허핑턴 포스터 보면 맨 마지막에 항상 광고 ним포매니악 이 사진이 나와서. 근데 이거 보세요. 이 흐름이 없잖아 작품들이. 그러네 진짜. 이거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유럽의 최하성이네요. 공감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아하시고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 도그마 95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화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맨데이트. 예. 유럽의 최하성이라기보다는 맨데이트 만든 감독이 지금 갑자기 이름 박희준이구나. 예. 유럽의 박희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그마 거기 그렇게 영화 만들면 그 등록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 거장님께서 이렇게 보고 지가 직접 가갖고 등록하고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럼요.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멀쩡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름을 얘기 안 했네. 네. 저 라스 폰 트리에. 저기 그 표기에 따라 라르스 폰 트리에라고도 하긴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자 북유럽 국가 뭐. 네. 그런데 이 사람 작품 중에 2000년 작품 있죠. 어둠 속의 댄서. 네. 비옥 나오고 그랬던 작품인데 제가 그때 마침 그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때 그 DVD를 구해서 봤는데요. DVD 보면서 진짜 영화 보는 내내 울었어요. 그때 아마 외국에 있어서 좀 기분이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센치하셨나 보네. 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나.
그렇구나. 제시카랑. 맥락 없는 게. 이건 영지공에서 확 빼야 되는데 말이죠. 석션 같은 거 가져다 이렇게 싹 빨아버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걸 감정이입을 하게 됐던 계기가 있거든요. 그때 셀마가 죽으면서 그 사형 집행을 당해요. 그때 라스 폰 트리에가 자막을 띄워요. 쭉 올리는데 뭐냐면 그들은 이게 우리의 마지막 노래라고 해. 하지만 걔네가 우리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정말 마지막 노래가 되고 말 테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노래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날짜인가 어제 날짜 보니까 고르바초프가 나와서 우크라이나 그 사태에 얘기하면서 냉전은 새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때쯤 요거에 한 8, 9년 전쯤에 냉전이 종식됐다고 미국 애들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고요. 그리고 동유럽 사회주의는 이제 다 없어졌죠. 다 붕괴되고 그때 뭐 여러 사회주의 독재자분들 잡혀가거나 처형당했고 그리고 나서 91년에 소련 연방이 없어지고 러시아가 나타나죠. 이제 러시아라고 되고 그래서 뭐 그 레닌그라드도 뭘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때 옛날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페테스부르크인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냉전이 끝났잖아요. 세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핵폭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져요. 그리고 한국도 IMF 구제금융체제로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이입을 하게 됐냐면 제가 뭐 사회주의자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사상 또는 좋은 그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부분이 누군가가 누군가를 배척해버리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결국 그때 존재했던 문제점은 그런 모순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나서 다시 또 시작하고 이런 그 악순환이라고 할지 아니면 불가피한 순환이라고 할지 이런 게 계속 생겨나가는 게 2014년 지금 와서 봐도 또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었던 그 제가 지나치게 이입했었던 그 부분들이 지금도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프네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라스 폰 트리에한테 굉장히 신뢰를 줬었거든요. 얘가 이 영화 이후로 상태가 어우 얘는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요. 요새 보면 뭐 나치를 편들었다가 오해라고 했다가 거기다가 뭐 도급일 만들 때만 해도 얼마나 짱짱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도급일 후편 안 나왔죠 아직. 아직도 안 나왔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시아 도라이로 한번 가볼까요? 진짜 의식의 흐름인데요 이거. 지금 도라이를 타고 가는 거죠? 네, 타고 가는 거예요. 장애모 아시죠? 잘 알죠. 네, 장애모 때문에 한 2명의 중국 여배우는 굉장히 우리한테 많이 가까워졌죠. 네. 공리하고 장찌. 예. 근데 이분이 그 초기에 공리와 함께했던 작품들 붉은 수수밭, 홍등, 귀주 이야기 이게 중국에서 그 당시 중국도 아직도 사회주의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 삼엄했던 사회주의 체제였잖아요. 거기서 중국 민중들의 삶 그거를 그 억누르는 중국 체제에 대한 비판을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도 받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입지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 이제 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를 뭐 어떻게 해본다든가 아니면 민중들의 삶을 좀 더 어루만져 준다든가 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2002년에 나온 영화 그 영웅. 네. 얘 이상해지는 거예요. 영웅에서부터. 영웅까지만 해도 사실 이랬었는데. 아니 영웅의 증세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야. 내용은 뭐 얘기해도 괜찮겠죠. 뭐 한참 오래 지내는 거니까. 진시황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여러 그 고수들. 이해관계들 그 이해관계들 중에서 결국은 굵은 놈이 그쪽에 붙어서 사는 게 오히려 그게 필생 즉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려고 아둥바둥해야 산다는. 그래서 요새 이런 부분들의 그 논리를 전개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많죠. 지금 대세 추종주의에다가 결과론적인 세계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누구죠?
적십자 총재? 그 감사해야 된다며. 일본에. MCM 사장하시는 분이죠.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윤창극인가? 네. 이분도 우리가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라면서요. 문창극. 참극이었죠. 네. 이게 그 영웅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체첸의 독립 운동하시는 분들 다 죽어야 돼. 그 신장 위구르에서 자기들 분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다 그냥 계셔야 돼요. 셔랍하고. 그렇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 있어야 돼. 요새 문제되는 우크라이나 나 이쪽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왜 힘센 놈한테 붙으면 그나마 몸은 편하다는 걸 모르고서들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는 그 어떤 자기만의 가치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적응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예 대놓고 가서 빨아주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네? 정말 나서서 빨아주는 수준이었지. 영웅은 정말. 이 장혜모 이 친구는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뭐 하죠? 요새? 저거 했었지. 무슨 북경올림픽. 네, 올림픽에서 무슨 감독했었죠. 연출 감독했었고. 그리고 나서 영웅 다음에 만든 영화 한 편 더 있는데 주윤발이 공리하고 같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어요. 정혜모 감독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황호화였나? 네, 아무튼 그래요. 뮤지컬 만들었어요. 뮤지컬도 만들었나? 뮤지컬 만들어가지고 엄청 거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게요. 결국 이 사람은 계속 사이즈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마이클 베인가? 하여튼 배달의 기술 빌도 비슷하네. 이게 제가 의식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긴 한데 이게 그 시대적으로 텀을 두고 조금씩 보고 있는 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다시 또 결국은 망가져버리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보수적으로 돼가는 건지 결국은 자기들이 사회를 못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건지 사실 전 그건 아직도 의문이긴 해요. 아직까지도 잘 사용하는 말들이 있죠. 너희가 아직 젊어서 그래.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너희가 나이를 먹으면 알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나이만 먹은 게 자랑은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의식의 흐름을 국내로 돌려볼게요. 1996년에 그 아주 기념비적인 노래가 하나 나오거든요. 제대할 때쯤이네요. 네. 이때 제대하셨군요. 기념비적이네. 서태지. 서태지의 싱글, 실제로는 싱글이 아니죠. 그렇죠. 원래는 앨범에 들어있었어요. 4집에 들어있었는데 이게 심의를 통과 못하니까 서태지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반주만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반주도 굉장히 신나고 좋아요. 그 노래가 뭐냐면 시대유감. 그 시대유감이 심의에 걸렸죠. 심의에 걸려가지고 잘렸는데 그 반주만 나오니까 서태지 팬들이 서기회인가? 그 당시엔 서기회가 아니었죠. 모여가지고 탄원도 하고 청원도 하고 해가지고 살려내요 결국은. 그래서 싱글로 나오죠. 시대유감. 시대유감. 그래서 서태지 씨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다 맨날 항상 여러분이 살려낸 노래라고 하죠. 그런데 이 4집에 솔직히 얘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더 큰 문제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더 위험한. 1996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 근데 얘는 안 걸렸더라고요. 주어가 대명사네요. 응. 그래서 안 걸렸나 봐요. 그들 뭐 하자는 심의를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유감의 가사는 이래요. 왜 기다려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그러면서 자식들 되게 시끄럽게 구나 이렇게 쭉 가는데 결국 걸린 건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요거에 걸렸거든요. 그게 걸렸었어. 근데 이거 조금 은유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1996 그들이 지구를 지배했을 때는 이건 대놓고 욕해. 그 모두가 돈을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걸 나는 볼 수가 있었지. 넌 항상 그 머릿속 구석엔 그대를 떠올리면서 복종을 다짐해. 돈인가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명예를 사고 친구를 샀던 썩어버린 인간들. 정복당해버린 지구에서 돈의 노예 이미 너에게 남은 자존심은 없었어. 뭐 이렇게 나가는 노래거든요. 시대유감하고 얘하고 뭘 잘라야 돼. 내가 보기엔 얘를 덜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온 크리스 말로인 부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맞아요. 그 흐름인데
사실상 서태지도 좀 노래 지으면서 자기도 좀 한심했을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한 거 없나 싶어가지고. 하지만 서태지도 또 누구보다 노래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네, 돈을 벌어서 돈 버는 거야 좋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너무 어린 여자랑 사는 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서태지 팬들 진정하세요. 네. 서태지 팬들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를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 그렇게 어리진 않아. 여자친구가. 에이 무슨 소리야. 자, 업다님 조심하시고요. 네. 돈이 지구를 정복한, 돈이 우리의 삶을 정복한, 지배한 이 시대. 이제 다시 또 뒤로 돌아가 볼게요. 1954년 이탈리아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요. 네. 뭐가 이게 맥락이 좀 이게 없어요. 따라가면 맥락 없어. 또 얘기도 하고 중간에 끼어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분위기도 업 시킬 텐데 헐랭이님 의식을 못 쫓아가겠어 지금. 저희도 못 쫓아가고 있어요. 너무 조용해. 저만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이탈리아로 가시는 거죠? 네. 그렇죠. 돈 벌어요. 아까는 또라이 때문에 장애물로 넘어왔다가. 그렇죠. 아까 미국에는 저 마약 때문에 가셨고. 적절한데? 이탈리아 이쪽이 한국 사람들하고 습성이나 행동하는 양식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요, 저는. 정말 똑같아요. 음식도 음식 맛도 상당히 비슷하지.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타시는 고속도로 있죠? 네. 이거 도로공사 사람들이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가서 이탈리아 거 벤치마킹 했었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4대강은 독일 걸 베껴왔죠 아마? 아니요, 독일에서 전혀 달라. 4대강 벤치마킹 하러 갔는데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네,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미친 짓이라고. 게다가 독일은 라인강을 원래 직강화했다가 다시 회복시켰어요. 맞아. 그랬던 기억이 나네. 네. 근데 이게 4대강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해요. 부시지도 못해. 그렇죠. 워낙 볼을 터뜨렸을 때 뒤에 생겨 나올 수 있는 일들을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해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서로 힘들었던 시기도 비슷해요. 1950년대 초반까지 이탈리아는 거의 뭐 기아 상태였죠. 아, 그랬나요? 네. 그렇죠. 영국도 그랬어요. 영국 2차 대전 끝나고 그래서 미국한테 그렇게 지금 고마워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영국 사람들도. 돈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런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야, 되게 오래돼 보인다. 아이러니하게. 아이러니란 단어를 정말 간만에 들어보는데. 이탈리아에서 걸작 영화들이 나오죠. 역시 걸작은 배고플 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배부르면서도 나올 수 있는데 비토리오 데시카 이분이 만든 자전거 도둑은 신리얼리즘이라고 하나? 그런 쪽의 효시처럼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게 페데리코 펠리니 54년작 길. 저 이 영화 봤습니다. 라스트라다. 여기서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죠. 페데리코 펠리니가 이제 페르소나라는 부분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늘 보는데 뭐 이렇게 정설은 없죠. 그리고 뭐였죠? 야망의 계절? 누구였지? 꾸숑 나왔던 거. 야망의 세월? 이명박 씨 얘기. 예. 어쨌든 찾아보죠. 거기 젤소미나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 내가 맞아. 그거 보고 그 순간부터 그 드라마 안 봤다니까요? 아니 나의 젤소미나를 그리고 뭐 최민식은 꾸숑 뭐 이러면서 바로 이 영화 여주인공이 바로 젤소미나예요. 줄리에타 마시나. 아까 그 드라마는 야망의 세월이 맞나요? 야망의 세월이구나. 그 줄리에타 마시나가 누구냐면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젤소미나라는 그 이미지나 그 실체가 너무너무 그분한테 녹아들어 있어가지고 처음 보시게 된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이입이 되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 뭐 의미고 뭐가 아무것도 모르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젤소미나 얼굴만 봐도 그냥 슬펐어요. 왠지 모르게. 맞아요. 네,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서 슬픔의 결정체죠. 그리고 잠파노가 남자 주인공인데 앤서니 킨. 네, 앤서니 킨. 예. 그리고 젤소미나가 영화에서 트럼펫으로 연주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주제가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니노 로타가 만든 거예요. 이 영화는 왜 말씀드리냐면 요새 울적하신 분들 근데 괜히 그냥 뻘쭘하잖아. 그냥 울기는. 네? 그래서 이거 틀어놓고 이거 틀어놓고 울면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네. 그리고 정말 젤소미나한테 자기 감정 이입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잠파노한테 이입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처절한 마지막에 그 절규 그리고 정말 불행하게 불행 속에 점철하다가 가버린 젤소미나 보면서 정말 펑펑 한 일주일 내내 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장담을 못 하겠는 게 어쨌든 이게 정서가 좀 젊은 친구들의 정서가 어떤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 다르잖아. 우리 어른하고
우리 어른을 제가 이해 못하듯이 지금 저는 또 우리 아랫세대를 이해했다고 전혀 스스로 인정 안 해요. 나는 모른다라고 인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겪어도 도리어 이 영화를 보라고 추천해도 아마 어벤져스나 뭐 이렇게 싸고 부시고 때리고 이런 영화를 보게 될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제 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헐랭이님이나 영진공을 좀 신뢰한다면 저는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 맞으면 누구에게나 찬란한 있고요. 자, 그런데 뭐 울고 싶지 않고 그냥 웃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병맛으로 가죠. 아, 겨우 하나 따라갔네. 웃는 게 더 낫다고 봐요. 몬티 파이썬. 이건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6명의 코미디 창작 집단이고 굉장히 그 인텔리전트한 그 영국 분들인데 아니, 오늘 영화는 전혀 인텔리전트하지 않잖아. 근데 이분들 웃음은 굉장히 블랙 코미디에다가 독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소개하면서도 좀 깨름칙한 게 이게 그러니까 영국식 유머를 아시면 굉장히 재밌기도 한데 그런데 요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다 또 잘 쫓아가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 영화를 3개 만들었어요. 하나가 성배 봤습니다. 성배. 네. 파이썬의 성배. 그리고 브라이언의 삶. 이거는 그 기독교 분들이 보면 정말로 이거는 없애버려야 될 영화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시더라고.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소개할 게 인생의 의미, meaning of life. 이게 연작 개념으로 여러 에피소드를 쫙 붙여서 그 성장하는 단계별로 에피소드를 쭉 이어나가거든요. 그 중에 파트 6, Autumn Years는 유튜브 찾아보시면 수도 없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 욕심 많은 사내가 나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언제까지 먹나? 죽을 때까지 먹어요. 정말로 죽을 때까지 먹는데 그리고 토하면서도 먹어요. 뭐냐 하면 사람의 욕심은 누가 멈춰주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못 멈춘다는 거를 나타낸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뭐 찍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찍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5에 가면 그 라이브 장기 기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여기 보면 갤럭시송이라고 있거든요. 자 이제 슬슬 외계인 쪽으로 가요. 돌아온다. 우주의 규모에 대해서 정말로 자세하고 정말로 그 철저하게 수치로만 제시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인간이라는 건 특히 지구라는 건 티끌도 안 되는 그런 규모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하고 장기나 기증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깐느에서 그랑프리. 아이고야. 그러니까 2등이죠. 황금 종려 그게 깐느가 뭐지? 뭐 같은 거. 황금 종려상이 그게 대상이고. 네. 그런 정도로 했었던 거니까 찾아보시면 DVD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 이제 깐느는 어디서 열리죠? 프랑스죠. 그 깐느에가 있는 그 지역이 프랑스니까 프랑스 노래 한번 얘기해 보면 또 샹숑 가나요? 샹숑. 네. 프랑스에 왜 가셨나? 샹숑. 이잖아요. 에디트 피아프 알아.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다 마찬가지잖아요. 깐쪼네. 이태리가 깐쪼네. 우리는 이제 무슨 뭐 경기 미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어디 미녀? 샹송도 결국은 미녀예요. 미녀인데 얘네가 그 예술의 무슨 뭐 저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일정한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극장에서 그 모노드라마 하듯이 보통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통적인 샹송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 에디트 피아프, 그다음에 이브몽땅. 요새로 오면 누가 있죠? 게살몽땅? 게살몽땅. 이거. 수고했어. 아니,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라라 파비엔이라고 벨기에 출신인데 정말 희한하게 한국에서만 안 알려져 있어. 일본만 해도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러시아 이 벨기에 출신의 샹송 가수인데 한번 골라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드릴 분은 자크 브렐. 여기도 벨기에 출신이세요. 이거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자꾸에 낀.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자조적이고 냉소적이에요. 노래 자체가. 그런데 이분 그렇지 꼈으니 뭐 어떻게 아무 생각 안 날 거 아니야. 또 되게 민감한 부분이 꼈네요. 이분 때문에 유명해지신 분들이 캐나다 출신의 테리 잭스, 미국의 로드 맥킨. 느무키 뜻바란 노래는 If You Go Away라는 노래의 원곡.
그 Seasons in the Sun이라는 노래는 르모리봉이라는 노래가 원곡이에요. Seasons in the Sun 좋아하는데. 이 르모리봉은 굉장히 냉소 덩어리인데 삶에 낙이 없는 사람이 그냥 목숨을 끊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친구, 아버지, 부인한테 작별을 고하는 노래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한테 하는 게 이제 여기에선 백미인데 당신이 그동안 바람을 엄청나게 폈지만 내가 다 용서하고 떠날게. 그리고 네가 내 친구들하고 바람 폈던 것도 내가 다 이해해. 근데 내가 유령이 돼서 걔네들한테 나타날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모리본드? 뭐 하니까 모리봉. 아니 이 노래 그러면 이 노래를 다시 리메이크한 그 Seasons in the Sun의 가사가 예. 부인 부분을 다 바꿨어요. 그래요. 풍양속을 저해하는 부분. 그렇지. 이거는 업다님 여자친구가 불러야 되는 노래네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미국 개사한 거 로드 맥케이는 제대로 했는데 그 테리 잭스 거를 들어보면 도대체 얘가 왜 죽지?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죽는다는 나는 이제 떠나니 너희들은 잘 살아보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자크 브렐 이분 뭐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이분 돌아가신 게 1978년이거든요. 그때까지도 왕성히 활동하셨어요. 그렇죠. 극단적인 선택들 하지 마세요. 옆에서 누가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라든가. 아우 니체 이런 애 얼마나. 그러니까 걔는 지가 저기 개 시켜가지고 저 밥 먼저 먹어보게 하고 그랬잖아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가시다 못 견디고 이게 지금 요즘 생을 좀 스스로 마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많은데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해요. 어떻게 그분들 어떻게 뭐라 그래? 뭐 그래도 버텨야지 뭐 이런 얘기. 그래도 버틸만 하니까 지는 버티는 거지. 그렇지. 그분들은 그렇지 않은 그래요. 거고요. 생활고 또는 무너지는 가치관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아픔을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가신다고 해서 바뀌는 게 또는 내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같이 좀 버텨보시죠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제 외계인 얘기했으니까 외계인으로 끝내죠. 이게 왜 컴세이러웨이 왜 얘기했냐면 나름 수미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외계인으로 시작했으니까 수미일관하잖아. 그러니까 2003년에 굉장히 지구의 위기 있었던 거 아세요? 알죠. 잘 알죠. 그러면 그때 강만식 사장. 와,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외계인 왕자였잖아. 외계어 아주 맛깔나게. 얘를 막았던 게 덕후, 병구. 이게 사실상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은 저 맨인 블랙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찍은 필름이 있네? 찍은 사람이 장준환? 네. 진짜 걸작이죠. 한국 영화에서 진짜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영화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봐주지는 않았네. 근데 지구를 지켜라는 제가 보기에 정말 손꼽을 만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어적인 재미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뭐 조화를 잘 이룬 작품이야. 뭐 말하고 싶은 부분, 그다음에 재미, 병맛, 그다음에 병맛 뭐 이런 게 모두 다 어울려진. 병맛은 끝내주지 이게 그죠? 아주 어떻게 보면 퍼펙트한 작품인데 아니 이건 좀 이틀을 많이 쳤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그 끝까지 우리가 외계인은 마음을 놓으면 안 돼. 거의 이런 느낌이네요. 우리가 보지 못한 함장님의 여자친구. 없다 여자친구가 모르는 거의 없다의 이중생활. 뭘 이중생활이야 내가. 자, 난 내 여자친구랑 없다 이중생활을 동격으로 누군가는 좀. 둘이 사귀는 거야? 자,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이웃에 외계인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있어요. 이걸 딴지 영진공에서는 함장과 없다가 브로맨스야. 그랬구나. 이거 티격태격하다가 80회쯤 가면 서로 좋아하게 된다. 내가 봤을 때 80회까지 가기 전에 칼부림 한번 날걸? 그래서 빨리 이게 끝내죠. 저도 외계인이 존재해요. 그동안은 나쁜 외계인과 좋은 외계인이 그나마 균형을 좀 갖췄었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정말 좋은 외계인들이 밀리는 것 같아요. 많이 밀려죠. 많이 밀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나쁜 외계인들을 섬멸하자는 게 아니라 좀 균형은 맞춥시다. 좀. 이게 사실 외계인이라는 거, 외계인이 두려운 이유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외계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최근의 영화 인터스텔라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인터스텔라에 그 머피 나오죠. 네. 머피가 왜 재수없이 머피의 법칙을 따서 내 이름을 지었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 정도는 아니잖아. 저 스포 아니죠? 스포 아니죠? 이 정도는 네. 스포 아니죠. 네. 그때 아빠가 야, 난 그 법칙에 따라서 네 이름을 진 게 아니라 이뻐서 한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머피의 법칙은 재수 없는 법칙이 아니야. 어차피 생길 일은 벌어지기 마련이라는 자연의 이치라고 하죠. 실제 그런 책이 있어요. Everything that can happen does happen이라는 퀀텀 유니버스에 대한 이론 물리학 저서도 있어요. 예, 스티븐 킹이 쓴 단편 소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피의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그런 법칙이 아니고 결국은 생길 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보통 역사나 우리 주변에 사건이 생기면 이런 말 자주 하죠. 왜 하필이면 그때? 왜 그놈은 그런 일을 해가지고 안 그랬어도 되는데라는 후회나 아쉬움이 있는데 결국 그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그리고 그걸 막을 방법도 사실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옆에 사람들 탓할 이유도 없고 나를 자책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다만 역사나 과학에서 되돌릴 수 없는 가정에 대한 거를 하지 마시고 역사나 과학에서 되돌릴 수 없는 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거면 새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거를 더 좋은 형식으로 아니라면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 항상 그런 일을 계속 되풀이시키고 있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리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그 한국 포스트에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미국이나 없어. 그 유럽 그거를 내가 찾아봤는데 포스트에 그런 문구가 없어요. 다만 대사에 나와요. 네, 대사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건 우리는 답을 알아요. 답을 못 찾은 게 아니지. 답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안 했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실천을 해야죠. 그런데 그 답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영화 속 등장인물 중에 보면 요거는 이제 스포니까 그냥 쭉 말씀만 드릴게요. 아주 영악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멍청한 사람 그리고 악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을 기억해 보시면 아하. 알 거예요. 감자바스. 실천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이기 때문이죠. 걔네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원인이고 그래서 그 원인을 풀어나가자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렇게 만든 영화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보시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한국어로 한번 풀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한국어로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간단해.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그 미국의 보스턴에 가면 더 보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있죠. 뉴욕에는 탐 웨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탐 웨이츠 있죠. 이 사람은 목소리 자체가 간지야. 네. 생긴 건 진짜 못생겼는데. 그런데 그 짐 자무시 영화에 자주 나오죠. 네, 맞아요. 이분 이름이 탐 웨이츠인데 1978년에 만드신 노래가 있어요. 미네아폴리스의 창녀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 여기서 제가 창녀라고 한 거는 실제로 후커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가끔 일요일 밤마다 가장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라 뭐 어느 때라도 들어보시면 정말 가슴 저리면서 남을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드는 노래인데요. 찰리라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받아요. 그 예전에 거리 생활을 함께했던 여자한테서 온 카드인데 이분이 거리 생활을 청산하고 오마하로 돌아가요. 이제 고향인데 갔더니 뭐 거기 알던 사람들은 다 죽었거나 감옥에 갔거나 그래서 다시 미네아폴리스로 돌아오죠. 예전에 자기가 거리 생활을 했던 대로. 근데 사실상 처음에 자기가 나 지금 여기서 남자 만나서 아기도 가졌고 잘 살고 있어라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 라인에 찰리한테 다시 고백을 하죠. 실은 그거 다 거짓말이고 나 지금 가석방을 위해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와달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한 100분의 1만큼 남을 사랑하면 어느 정도 서로의 그런 그 100명이 모이면 결국 하나의 완전한 그 사랑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런데 서로 한번 노력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한 1시간 가까이 우리가 외계인 납치를 당해서 약 팔러 미국에 들렸다가 다시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지구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한 남자까지 왔네요.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 카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1년의 여정이었습니다. 뭐 희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개그도 있고 웃음도 있고 이랬는데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거 하나는 결국에는 희망의 끈을 버리면 안 된다가 되어야겠어요. 그렇겠죠. 네. 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 주섬주섬 잘 엮어주신 헐랭이님 감사드리고 우리 이 시간 박수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Charlie, I'm pregnant, living on 9th Street, right above a dirty bookstore off Euclid Avenue. I stopped taking dope, I quit drinking whiskey. My old man plays the trombone, works out at the track. 구국의 소리. 본 내용은 인터스텔라의 스포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자, 구국의 소리 시간입니다. 업다님. 네, 비조님 대신에 나온 업다입니다. 절대 메인 호스트가 될 수 없는. 근데 걸작 이거 계속하기 위해서 메인 게스트가 못 된다는 것도 되게 슬픈 것 같아. 나의 효용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그거밖에 안 돼.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제가 뭐 이성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다가 밴드 결성해서 밴드실까지 했었지만 제가 딴따라를 진행할 만한 음악적인 역량이 되지 못한다는 게 이미 뭐 여실히 증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하이피델리티 출연문에서 이미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만 하다 나왔죠 거기서. 그래서 비조님 팬분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저는 못하는 건 안 합니다. 네, 저는 신 과장님하고 달라요. 어쨌건 그래서 저는 영화 딴따라 대신에 좀 다른 걸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차에 마침 이제 껄림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터스텔라 보고 구국의 소리 한번 해봐라. 전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영화표라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돈 내고 인터스텔라 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스텔라를 가지고 뭐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플랜 A와 플랜 B. 플랜 A와 플랜 B를 이렇게 해봐갖고 뭐 영화 중에 그런 내용이 있나 보다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이씨 진짜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걸리면 막 던지는 거야. 아무리 뭐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이는 게 저희 주특기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다가 복지 문제 갖다 붙이는 거는 뭐 달보라고 손 뻗었는데 너 네일 아트 어디서 했니? 뭐 이거 물어보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굳이 하실 얘기 있으시면 껄림이 글로 써주실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 그럼 제가 한번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건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내내 이제 스포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를 왜 보냈는지 깨달은 우주비행사처럼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럴 걸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아무튼 저는 그렇게 구국의 소리를 진행하긴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함장님처럼 어려운 얘기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인데 함장님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냥 제가 꼴린 대로 썼으니까 안 되는 건 함장님이 바로 적어주실 거고 해석 틀린 건 헐레인이 바로 적어주시겠죠.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인터스텔라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보셨는데 되도록이면은 아이맥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안 그래도 아이맥스석 자리 구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비율로 보는 화면에서 놓치는 화면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웬만하면 아이맥스로 보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영화 작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9번째 영화입니다. 이 9이라는 숫자가 감독으로 9번째인가요? 그렇죠. 감독으로 해서 데뷔작이 미행이었고 그 다음에 나온 영화 메멘토였으니까
9번째 영화가 되는데 이 아홉수라는 말도 있는데 이 9이라는 숫자가 참 묘하죠. 두 자릿수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음 자릿수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위치해 있는 숫자가 바로 9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신의 이제 작품 수가 두 자리가 되기 전에 만든 마지막 영화입니다. 인터스텔라는. 그래서 놀란 감독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좀 결론을 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전해주는 작품이에요. 정말 막 갖다 붙이네. 내가 이 정도는 갖다 붙일 수 있어. 근데 복지는 도저히 못 갖다 붙이겠더라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아이맥스 필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이 버티칼 리미트를 갖고 보편적 복지와 이게 버티칼 리미트하고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건 어떻게 첫 장면에서 아버지가 칼을 자르라고 하잖아. 애한테. 그래서 여기서 잘라내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가 안 된다. 선별적 복지를 해야 된다. 다 죽이는 이 희생시키자는 얘기죠. 희생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것도 자충수계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나이 먹은 인간들이 빨리 떨어져 줘야. 그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그래요. 아니 근데 누구든지 밑에 처진 사람은 죽어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네. 그렇죠. 그게 무슨 복지야? 그건 복지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아니, 그렇게 우기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고. 그럼 그 양반은 지금 막 노인네들 이게 혼자서 계신 노인들 자살하고 이러는 게 아니 복지네. 아니 복지잖아. 그 사람 얘기대로 하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들을 굶기자는 거잖아. 그러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누군가 희생을 다 A 플랜 B 플랜이면은 너무 좋은 거야 아이템이. 그래요? 네. 직접 하세요 그러면. 네. 어쨌든 저는 새누리당만큼 갖다 붙이기 못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조직이 살아남아야 된다면 그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지 않나? 그렇죠. 그 회사는 다니면 안 되는 회사는 망해야 되는 거죠. 그런 조직은. 그런 조직이면 없어지는 게 낫죠.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들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상 최고의 블록버스터 히어로물에서부터 작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뤄왔지만 모든 작품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의 기억과 그 기억이 남긴 것들과 맞서야 하는 인간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네요. 메멘토나 인썸니아 주인공들 역시 과거의 기억에 묶인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메멘토 주인공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아내를 죽인 여자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인썸니아의 주인공인 알파치노 아저씨는 과거에 본인이 힘들게 쌓아온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역할이었고요. 근데 두 주인공 모두 실패하죠.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든 영화가 배트맨 비긴즈였는데 브루스 웨인 어땠나요?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 건강한 육체, 잘생긴 얼굴까지 가진 정말 잘난 남자였는데 단 하나 이 과거의 기억만 어떻게 하지 못하고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이었죠. 그거를 해결해보겠다고 가면 쓰고 설치는데 역시 그의 발목을 붙잡은 거는 그가 단물만 쏙 빼먹고 버렸던 또 다른 과거였습니다. 와, 그럴듯해. 네. 프레스티지나 다크나이트에 이르게 되면 놀란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의 영혼의 마수들을 만나서 박터지게 싸우게 돼요. 근데 이때 만나는 적들의 존재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모두 주인공의 반대편 극단에 위치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선가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깨진 거울을 보면서 바라보는 내 모습처럼 분명히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모습인데 내 모습인 거죠. 그래서 더 무섭고 진저리가 나지만 그 존재의 이유는 역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놈을 이기려면 나는 더 미친 놈이 되거나 아니면 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달려드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됐고. 우와, 난 저렇게 쓸걸. 고민 많이 했어요. 네. 뭐 시내 21일 읽는 거 같은데? 어디서 본 거요? 이 놀랍게도 이걸 제가 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돈 받고 쓰는 글인데 이건?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어디냐고. 나라고. 그래요? 기억과 싸운 거요? 믿을 수 없어. 찾아내 봅시다 우리. 오케이. 네, NIK부터 한번 뒤져봅시다. 사람들이 NIK에서 기시감을 느낀 게 딴 게 아닐 거야. 찾아보세요. 네. 제가 NIK 보고 그거 피해서 썼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미적지근한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논란이 어떤 영화 작가로서 성장하듯이 그의 영화의 주인공들도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언제까지나 과거의 기억 속에서 함몰해버릴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일어나느냐. 인셉션의 주인공 코브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조작하는 게 직업이죠. 남의 기억을 조작하는 데는 얘는 뭐 월드클래스지만 제 머리는 못 깎는 놈이었죠. 네. 하지만 코브는 어땠죠? 영화 마지막에 가면 기억의 가장 깊은 무의식까지 들어가서 과거의 존재,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부분이었던 전부인하고 맞짱을 뜨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합니다. 뭐 영화 마지막에 페이가 쓰러지는지 안 쓰러지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는 과거와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배트맨의 마지막 시리즈 라이즈에 이르게 되면 원래는 이게 라이지즈죠. 네. 이거 아무도 모르시나요? 어떻게요? 다시요. 라이지즈 아닌가? 다크나이트 라이지즈 아닌가요? 모르겠는데. 이게 복수일 겁니다 아마. 라이즈의 복수요?
그러니까 리벤지가 아니라 복수형. 복수형이라고. 아니요. 네. 그게 3인칭이 찾아봐시죠. 아, 그렇구나. 현재형으로 찾아봐. 그러네. 이렇게 나한테 복수하는. 복수로 복수하시네요. 아무튼 라이즈에 이르게 되면은 브루스 웨인은 본인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또 다른 자아를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개봉한 인터스텔라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공 역시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는 남자예요. 과거에는 우주선 조종사였지만 지금 농사꾼이죠. 역시 과거의 기억을 트라우마로 가진 데다가 와이프는 죽었고 장인 어른하고 같이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이 논란 영화에 등장하는 집구석은 제대로 된 집구석이 별로 없어요. 특히 엄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엄마가 없는 집안에서 키우는 작물이 뭐냐? 바로 옥수수죠. 이게 뭐 유식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시겠지만 원래 옥수수는 원산지가 미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키우던 식물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있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였지만 구황작물.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남의 것을 뺏은 거였었어요. 미국의 땅덩어리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지금 인류한테는 그거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옥수수 말고는 키울 게 없어요. 병충해 때문에. 병충해라는 것도 왠지 트라우마하고 비슷하죠. 건강한 정신을 갉아먹는 거니까. 짱가님이 계셨다면 더 유식하게 연결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이제 인류는 더 새롭게 빨아먹을 식민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인간은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그 선봉에서 우주를 탐험하죠. 웜홀을 통과해서 다른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블랙홀까지 들어가죠. 마치 인셉션의 림보처럼 블랙홀까지 들어가서 근데 그 탐험의 끝에서 발견한 게 결국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를 반성하는 거였죠. 놀란 감독이 만든 인터스텔라가 말하고 싶은 지점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의 영화들이 과거의 자신의 잘못이나 아니면 과거의 자신의 잘못에서 생겨난 존재들과 피 터지게 싸우는 영화였다면 놀란 감독이 이번 영화는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바로 스트레이트로 통하는 웜홀을 뚫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 초반에 나오는 스포츠, 야구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는데 굉장히 미국적인 스포츠죠. 원래 야구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원형은 있죠. 크리켓. 크리켓이 크리켓. 원형인데. 네. 어쨌든 이 야구라는 놈은 멀리 치고 빨리 달려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죠. 우와, 그걸 영화를 보면서 그걸 다 뭐 그냥 놀라운데요. 이거 내가 레퍼런스 찾을 거야 내가. 네, 찾아보세요. 네. 네. 야구에서 그렇게. 이거 영진공의 황우석.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느 블로그에서 본 건데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는 그 풋볼이 나오죠. 라이즈에서는 예, 풋볼이 나오죠. 근데 그 영화의 내용도 풋볼하고 비슷해요. 럭비? 아니, 아메리칸 풋볼. 아메리칸 풋볼. 뭐든 네. 네. 달라? 네, 달라요. 그때 우리가 하지도 않는 스포츠인데요. 맞아. 네.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결국 땅 따먹기 하다가 터치다운 날아가 버리는 영화 아닌가요? 그런데요.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예. 시내 20일 같아.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농구예요? 어쨌든 지금 놀란 감독은 마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류가 진보를 하는, 그러니까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의 잘못부터 인정을 하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논란 영화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일들로부터 쫓겨다니거나 싸우거나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죠. 인터스텔라에 이르러서 9번째 영화에 이르러서야 주인공은 웜홀이라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마법을 통해서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손을 뻗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전까지 논란 영화에서 과거라는 건 도저히 뭐 블랙홀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였죠. 그래요. 예, 9번째 영화에서야 그게 바로 가능해진 거고 마침내 주인공이 자신의 힘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뭐 그게 미국이어도 좋고 전 인류여도 좋아요. 네. 어쨌든 매튜 맥커너이가 우주비행사 복장, 탐험가 복장이죠. 우뚝 서 있는 영화의 포스터가 왠지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보였어요. 아니면 말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논란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한 배우가 누굴까요? 누구게요? 마이클 케인? 마이클 케인이죠. 네. 크리스찬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인정해드리고요. 네. 인정해드리고요. 뭐 그렇다 하고요. 네. 마이클 케인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죠. 배트맨 시리즈 3편에 다 나왔고. 그분이 거기 계속 나왔구나. 인셉션에도 나오셨고 프레스티지에도 나오셨죠. 인셉션에 나왔어요? 네. 와. 그리고 인터스텔라에도 나옵니다. 이분은 많이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같은 역할로 출연을 해요. 보면 주인공의 조력자이자
어떤 선대의 현자의 모습으로 출연합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인상적인 건 항상 주인공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줘요. 그렇죠. 우와. 인셉션에서는 아리아드네를 소개시켜주고, 그러네요. 예, 다크나이트에서는 캐드먼을 소개시켜주고. 캐드먼을 소개시켜주지 캐드먼이 않죠. 아니라 그 여자를 소개시켜주죠. 나온다 이제 슬슬. 마리아. 앙뚜아네트? 아니. 나도 그거 생각했어, 그 이름. 뭐라고요? 꼬띠아르. 꼬띠아르. 그 여자를 소개시켜주죠. 근데 나도 왜 안토아네트가 생각났지? 수준하고는. 인터스텔라에서는 안 소개시켜줘요. 인터스텔라에서는 자기 딸내미를 소개시켜주죠. 닥터 브랜든을 소개시켜주죠. 이분이 주인공한테 소개시켜준 여자들은 때로는 조력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뒤통수를 치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논란 영화에서 이분이 상징하는 건 어떤 과거의 인류가 쌓았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옳은 길로 인도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마이클 케이농은 이 논란 영화에 나와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요. 그렇네요. 네,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데 인터스텔라에서 죽어요.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해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마이클 케인은 논란 영화에 출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도. 난 그리고. 죽었잖아. 인터스텔라에서. 완전 스폰데? 그, 시나리오를 쓴 조나단 논란. 네네. 동생. 동생. 분명히 나는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육아는 안 해본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머피 때문에? 그건 엄청 스포다. 이게 진짜 스포네. 얘기 좀 하지 마. 죽겠네. 어쨌든, 절대로, 육아는 육아에 관여해 본 적이 없다. 안 해본 것 같다까지만. 애를 키워본 적이 없을 것이다. 뭐 그래요. 네. 어쨌든, 이 마이클 케이농의 죽음은 제가 봤을 땐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간에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영향을 끼치던 어떤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란의 작품들 중에 9번째 작품, 이게 뭐 갖다 붙였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이 9번째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논란 영화들을 보게 되면 이런 숫자, 색깔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논란이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 그건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발짝을 내딛고 싶거든 먼저 자기 반성부터 해라.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쯤 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셨다면 이쯤에서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뭐 이러셨겠지만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다예요. 보자. 그러니까 지금 구국의 소리가 미국을 살리자는 그런 구국의 소리였던 거죠. 글쎄요. 법단님 국적은 미국.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를 반성해야 되는 게 꼭 미국뿐이겠어요. 인셉션에 나오는 멜 있잖아요. 멜. 그 여자가 항상 이렇게 주인공한테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와서 나랑 같이 살아. 우리 옛날이 좋았잖아. 네네네. 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그 과거에 멜의 손을 잡아버린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려 했어요. 그냥 했다 하죠 뭐 이미 했는데. 끝이 네. 산으로 가지만 뭐 어쨌든. 네, 어쨌건 과거를 반성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구국의 소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 개봉 신작의 근거 없는 예측 무비 찌라시. 무비 찌라시 시간입니다, 함장님. 네, 지난주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 당연히 인터스텔라를 봤고 하고픈 얘기가 되게 많은데요. 뭐 오늘 계속 인터스텔라 얘기했는데 저까지 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 자,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중 4편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영화 올브즈. 감독은 데이비드 헤이터라고 첫 감독 데뷔작이에요. 뭐 히어로물 각본가로 유명한 사람이긴 해요.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엑스맨 1편과 2편. 그다음에 망작이죠. 스콜피온 킹. 망작. 그다음 왓치맨. 이건 명작이네요. 왓치맨 등의 왓치맨에서 왜 웃으시죠? 왓치맨은 무척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좋죠. 좋아요. 왓치맨 보셨나요, 걸림? 저는 재미없었어요. 시계 파는 사람. IWC 팔든가요? 고급 제품 파시네. 브라이틀링이나. 자, 왓치맨 등의 각본을 썼던 사람인데 뭐 어쨌든 감독은 데뷔작이니까 기대치는 1점만 주면 될 것 같고요. 감독 데뷔작은 무조건 1점이죠? 네. 아니요. 가끔 2점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티네이지 히어로물이기 때문에 뭐 그냥 젊은 애들이 출연합니다. 그렇다고 필모가 짧은 애들은 아니에요. 주인공인 루카 스틸의 경우에는 많은 조연들을 거쳤던 배우고 제이슨 모모아의 경우 왕좌 게임에서 그 칼 드로고 역할을 했던 배우입니다. 최근에 본 배우 중에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얘가요? 난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어. 걸림의 취향을 알 수 있는 발언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하죠. 네. 하지만 여주인공인 메리 패터스는 그리 기대되지 않아요. 뭐 필모도 짧고 티네이지 히어로물의 여주인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뭐 당연히 1점 줘야겠죠. 신업은 그냥 고등학생 남자애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늑대 인간인 걸 알게 되고 뭐 순수 혈통의 늑대 인간들과 그에 대항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래요. 전혀 기대되지 않습니다. 진짜 기대되지 않는다. 기대치 1점, 합계 3점입니다. 아, 왜 그 전에 영화 뭐였죠? 브레이킹 던. 몰라, 알고 싶지 않아. 그 3부작. 3부작 그거 뭐였더라? 아, 제가. 뭐 이클립스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토탈 이클립스 나오고 뭐 이랬던. 토탈 이클립스는 또 뭔가요? 아, 이클립스 나왔던. 뭐 막 섞이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뱀파이어를 굉장히 로맨틱한 존재로 변신시켰잖아요. 이제 늑대 인간 차례인가 보죠? 울프스도 그렇게 TV 시리즈가 있어요. 티네이지, 똑같은 겁니다. 이젠 슬슬 티네이지물에 저는 야박해지고 있어요. 식상해요. 네. 자, 두 번째 영화, 룸 13. 한국제로 룸 13이라고 나와요. 룸 13. 근데 원제는 더 백맨, 가방사나이입니다. 백맨. 근데 왜 룸이라고 붙였어요, 그걸? 이걸 알려드릴게요. 네. 감독은 데이비드 그로빅이라고 이 영화가 데뷔작이자 각본까지 썼어요. 그래도 기대치는 1점. 배우진은 좀 화려한데요. 로버트 드니로와 존 쿠색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미드 프리즌 브레이크 시리즈의 링컨 형으로 더 유명한 도미닉 퍼셀도 출연하고요. 여주인공 레베카 다 코스타는 또 마찬가지로 별로 기대되지 않아요. 왜 이리 기대 안 되는 여배우가 많지? 뭐 아무튼 남자 배우들 덕분에 기대치는 적당히 2점. 신업이 흥미로운데요. 존 쿠색이 킬러로 나와요. 그런데 조직의 보스인 로버트 드니로가 미션을 주죠. 로버트 드니로 불쌍해. 계속 조직의 보스 이미지 외에 나오는 영화가 없어요. 아무튼 어떤 가방을 찾아서 모텔의 짱박키라고 하는 미션인데 가방은 절대 열지 말라고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모텔의 방번호가 13호예요. 그래서 룸 13입니다. 거기서 이제 환각을 보기 시작하나요? 왠지 가방 속의 8머리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네. 이거 저기 중년 남자들 노린 것 같은데. 룸 13이요? 룸 하면 13번 방? 그러니까 오늘 막 던지는 날이구만. 자,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일단 기대가 되고 이럴 경우에 각본의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 감독이 각본도 쓰고 감독까지 했으니까 시돔은 적당히 2점 줘도 될 것 같아요. 합계 5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스타일이 원래 이제 감독을 안 했는데 각본을 아주 잘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에 자신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그 영화사에서 요구를 했겠지. 네가 감독해라. 아니. 보통은 이제 각본가 자신이 내가 감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저기 실베스터 스텔론처럼 로키를 만들었을 때처럼 보통 그렇게 요청을 하고 로버트 니로나 존 쿠색 정도 나오면은 각본을 읽고 보고 나왔을 텐데 이 각본은 괜찮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어쨌든 커리어가 없으니까 감독으로서의 역량, 그러니까 영화 자체의 매듭새는 좀 떨어질 것 같고 각본은 굉장히 훌륭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각본 써가지고 감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윤재문 감독. 네. 자, 세 번째 영화. 되게 별로예요. 난 좋아해요. 아, 정말요? 윤 감독 좋아해요. 각본 잘 쓰세요. 패스. 자, 세 번째 영화 아더 우먼. 원제는 디 아더 우먼이고요. 감독은 닉 카사베츠라고 배우로 활동했던 감독이에요. 게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미국 의료 체계를 다룬 영화 존 큐. 그다음에 2004년도 작품이죠. 노트북. 독특한 범죄 영화 알파독 등을 감독한 사람입니다. 알파독 하신 분이요? 예, 기대치 2점 줘도 충분할 것 같고요. 노트북이 라이언 고슬링 나왔던 노트북 맞나요? 기억나지 않아요. 멜로 영화 2편 맥북. 넘어가죠. 네. 뜬금없는 이상한 소리가. 2편 맥북? 자, 배우는 카메론 디아즈, 그리고 레슬리 만이라고 얼굴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수많은 유명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신 여배우시고요. 최근 This is 40에서 40대의 삶을 잘 보여줬던 여배우입니다. 게다가 남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모델 출신이죠. 그 케이트 업튼까지 이 세 명의 여배우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케이트 업튼. 케이트 업튼의 슈퍼바스트를 볼 수 있는 영화예요. 굉장히 업돼 있죠. 네. 게다가 남자 배우도 이제 왕좌 게임에서 라니스터가의 자이메 라미스터, 니콜라이 코스터 왈다우. 이 이름도 발음하기 힘들어. 어쨌든 그 배우가 나오니 기대하실 만 할 거예요. 남자 배우 관심 없어. 업튼. 기대치 2점 드리려다가 업튼의 슈퍼바스트 덕분에 3점 드립니다. 신업은 그냥 코미디인데요. 카메론 디아즈가 이제 헛똑똑이 싱글 변호사로 나오고 남편 바보로 살아온 레슬리만, 그 다음에 슈퍼바스트, 역시 G컵이래요. 얼마나 큰지 가늠이 안 되는데 아무튼 섹시하지만 순진한 업튼까지 이 세 명의 여자가 가진 공통점이 바로 니콜라이랑 썸을 탔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니콜라이가 바람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자가 합심해서 이 남자한테 복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기대되지 않아요.
하지만 뭐 최근에 사랑을 잃은 여성분들은 친구와 보러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수극이니까. 괜히 가서 케이트 업튼 봤다가 별로 안 좋은 감정만 생겨갖고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는 보면 안 되겠어요. 왜요? 괜히 흔들릴 것 같아요. 기대치 1점, 합계 6점입니다. 카메론 디아즈는 이제 이런 영화에 나올기가 조금 있으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레슬리 만이 했던 역할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고요. 네. 자, 네 번째 영화 카트. 부지영 감독의 카트입니다. 부지영 감독은 단편 영화와 여성 영화, 인권 영화 쪽으로 알려진 분이고요. 기대치는 적당히 2점 드립니다. 송곳 생각이 많이 나는. 송곳이요? 여기 까르푸였죠? 웹툰. 까르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고 배우진은 화려해요. 염정아, 문정희, 김영애 언니까지 이 세 분이 카트를 이끌고 계세요. 기대치 3점 드리고요. 줄거리는 방금 전에 이제 헐랭이님이 말씀하셨지만 까르푸를 모티브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마트의 직원들이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고 노조를 결성해서 회사와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상업 영화에서 일단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다루는 건 처음인 것 같고 그래서 기대치는 3점을 드립니다. 합계 8점이에요. 인터스텔라도 좋고 나를 찾아줘도 좋지만 하지만 대부분 자리가 없어서 못 보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극장을 찾으려는 그 마음을 접지 마시고 카트를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딴지 청취자분들은 분명히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익숙하시겠지만 주변의 노동보다는 근로라는 단어를 선호하고 시위에서 점점 빼시고 안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손 붙잡고 데려가셔서 옆에 앉히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겨울인데 빌어먹을 청와대에서 헬스기구나 옮기고 사는 사람들처럼 이분들도 동등히 당연하게 대접받고 사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영진공 단신 단신입니다. 예, 인디스페이스가 벌써 개관한 지 7주년 됐답니다. 개관 7주년 기획 프로그램 서울 영화를 진행한답니다.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을 배경으로 촬영한 작품을 상영하고 그의 이야기를 갖추니까요. 한번 스케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 각각 한 분씩께 모비스트가 후원하는 인터파크 프리엠권 2매, 엠푸드가 후원하는 꼬시 작곡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국가 비밀인 나라. 누구는 행시 패스에서 수십 년을 바쳐야 올라가는 자리를 참 손쉽게도 받아내는 나라. 그러나 국민에게는 더할 수 없이 매몰찬 나라. 우리가 꿈꾸던 대한민국은 아니었습니다. 녹음 박세롬이, 효과 고승수, 제작 딴지일보, 진행해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휴식 연재가 얼마 남지 않은 짱가님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